KBS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 수용 자체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자제 요청을 해왔던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관중들의 난동으로 최소 120여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관중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으로 지금까지 최소 7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의 타격에 바이든 대통령은 2차례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월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네, KBS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모든 뉴스를 감염병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으로 일원화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KBS도 오늘부터 정규 뉴스 체제로 복귀합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돼 국민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정규 뉴스와 뉴스 특보를 통해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현재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KBS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질문지를 보낸다는 것을 수령을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7월 중순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10여 명을 투입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되기까지 경위와 특히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통보 사실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규탄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지난 1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또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국군의 대비 태세를 소개하면서 우리 군이 아닌 중국군의 장갑차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제작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국군의 결의를 담은 영상이 소개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오직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육군의 대비태세를 소개하는 부분에 등장한 이 장갑차, 알고 보니 우리 군이 아닌 중국의 보병 전투차였습니다. 기념식 생방송을 본 누리꾼들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국방부가 사실 확인을 거쳐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며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민간업체가 제작했지만 국방부의 감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장병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에 빛이 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가인 멸공의 횃불에서 제목과 가사 중에 멸공을 승리로 바꿔 자막을 단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념식 외빈을 고려해 제목을 바꿔 표기했지만 현장에서는 가사 그대로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북 전단을 또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정부가 거듭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자제 요청을 했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탈북민 단체 회원이 대형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풍선에 달린 현수막에는 최근 북한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과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탈북단체는 풍선 속에 마스크와 의약품,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소책자 등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풍선 20여 개 가운데 15개는 출동한 경찰이 압수했지만 일부는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단을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정치적 도발로 간주해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2020년 6월엔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단을 통해 북측으로 유입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단 살포가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전단 살포 자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단 살포에 대해 지금 남북 관계가 민감하지 않냐며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해와 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북한판 대운하 사업인데 과거 김일성 주석이 추진하다 중단됐었던 사업입니다. 북한이 다시 대운하 사업을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지 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에서 대동강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남포 서해관문. 1986년 북한이 군 병력과 당시 북한 돈 40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관문 옆 전시관에 김일성 주석의 대운하 건설 계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954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첫 연구를 지시했고 20년 만에 운하 계획도가 보고됩니다. 서쪽 대동강과 동쪽의 함경남도 금이하강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이 1990년 발간한 조선 지리전서를 확인해보니 대동강을 따라 설치된 관문의 위치가 나옵니다. 서해 관문을 시작으로 미림, 봉화, 성천, 순천 관문이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동해 쪽 금이하강 기록은 없습니다. 동쪽 산악지형에 막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안북도까지 내륙수로에서 물길로 배가 다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금이하강에다 건설하는 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산을 꺾고 올라가는 곳은 전 세계 어디도 없거든요. 지난달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운하 사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서 반드시 성공을 하나와야 한다. 북한은 험한 산맥과 열악한 교통망 탓에 동서 지역 간 물자 이동이 어렵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수하지 못한 대운하 건설을 착수함으로써 해운, 물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와 민생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다만 대운하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이 필요해 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에서 관중의 난동으로 지금까지 12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저지했는데 놀란 관중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대규모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홈팀 아르마가 페르세바야에게 3대2로 패하자 성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관중들에게 붙잡혔던 홈팀 골키퍼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Rasa kekecewaan itulah yang menggerakkan para penonton turun ke tengah lapangan dan berusaha mencari para pemain dan ofisial untuk menanyakan kenapa sampai kalah atau melampiaskan. 난입한 관중들이 3천여 명까지 늘어나자 경찰의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찰과 극성 팬들과의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경찰이 본격적으로 체류탄을 쏘며 관중들을 밀어냈고 두 개의 출입구로 한꺼번에 관중들이 몰리면서 수백여 명이 넘어지고 깔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경찰 2명을 포함해 모두 120여 명, 또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축구팬들의 광적인 응원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지난 94년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출범 이후에 목숨을 잃은 관중만 78명, 지난 1964년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도쿄올림픽 예선전에서 300여 명이 숨진 이후 가장 참담한 스포츠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으로 현재까지 최소 7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의 강타에 구조와 복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지나간 자리, 대형 지붕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물에 잠긴 고속도로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며 마을은 온통 물속에 잠겼고 강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부서진 잔해만 가득합니다. 위성으로 내려다본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 해변은 허리케인 강타 이후 마을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Now I've lost everything. Everything. My life savings, everything, my tools, everything. 현지 시각 2일 오전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70여 명. 소방당국은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이언이 북상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 강물 수위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ut we also know that we're still actively in the search and rescue phase, trying to make sure that we are accounting for everybody that was in the storm's path and that we go through every home to make sure that we don't leave anybody behind. 생존자들에겐 당장 먹을 물과 기름이 문제입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맞은편에선 식수와 먹을 것을 받기 위한 행렬이 가득 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과 5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와 플로리다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사흘 연속 2만 명대입니다. 최근 방역 조치들이 속속 해제되고 있는데요.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차관은 내년 3월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실내 마스크를 충분히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본격화한 것은 오미크론 유행 직후인 지난 4월부터입니다.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폐지됐고 감염병 등급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방역 완화 조치는 주춤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이 0.05%로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가 재유행이 고비를 넘기면서 지난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달 들어선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없어졌고 내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나아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모든 걸 시작했으면 끝이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3월달 넘게 되면 사실은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6차 제유행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자유통일당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4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로 이 일대는 도로 일부만 가변 차로로 운영되고 또 참석자 행진도 예정돼 있어 혼잡이 예상됩니다. 네, 4년 전 고향 저유소 화재 때처럼 유류 시설에 불이 나면 거품으로 된 소화약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